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가 뜨겁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성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 때문입니다. 그는 논문에서 위안부는 매춘부이며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위자들의 행동이 자의적이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다면 게임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게임 이론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게임처럼 자신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돈을 벌었으며 원하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 영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파헤칩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보죠.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가 매춘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군이 사기를 치는 모집업자들과 협력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넘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 1938년 3월 4일자 일본 육군성 부관통첩인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자료입니다. 중국 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일본 내에서 유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군은 업자를 엄밀히 선정하고 모집 시에는 헌병,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두 번째 근거는 상해 파견군 내 육군위안소 작부 모집에 관한 건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중국 주둔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외무성, 내무성 등의 하부기관이 움직여 일본 내에 업자를 선정하고 여성들을 동원한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상하이 주재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나가사키현을 거쳐 군마현 지사에까지 전달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세 번째 근거는 해군 제12 특별근거지대 사령부의 해군 위안소 이용 내규입니다. 군으로부터 직접 비용 지원을 받았다는 문서죠. 1945년 3월 18일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보면 모집업자가 위안소 건물을 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리고 여타 비용을 제한 위안소 이용비를 직접 지불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업자들의 취업 사기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 운영, 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제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도 불법을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죠. 네 번째 근거는 고노다마입니다. 이 사실을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고노다마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진행한 담화입니다. 이 담화에서 고노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에 일본 정부의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죠.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체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도 구 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 위안소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다. 위안소 내 생활은 강제적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적어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과 여성들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설명합니다. 매운꿀이 전선에 위치한 데 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계약은 대개 2년으로 정해졌으며 여성들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거나 빌린 돈을 갚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첫 번째 반박 근거는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 집성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 자료집을 근거로 듭니다. 이 자료에서는 1937년 중국의 군 위안소로 보낼 일본 여성들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고 처우가 전혀 달랐던 식민지 조선 여성이 같은 계약서를 썼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계약이 있었다 해도 애초에 그것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반박 근거는 표본 계약서 인용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근거와 비교해서도 더 어이없는 내용이죠.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1938년부터 1945년 사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맺은 계약을
전쟁 이전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합법화한 매춘 계약과 비교합니다. 제대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예를 들어 램지어 교수가 활용한 문건 가운데 하나는 중국 상하이 위안소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일본인 여성용 표본 계약서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비교였죠. 세 번째 반박 근거는 버마 계약서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버마의 한국인 위안부 일부는 6개월에서 1년간 계약을 맺고 일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으로 된 1937년 표본 계약서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땐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램지어 교수는 계약 관계의 사실을 제대로 된 자료로 증명하지 못한 겁니다. 오류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거죠. 사실상 여기서 이 논문의 학문적 신뢰는 끝난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위안부가 고액의 수입을 거뒀다는 주장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많은 매춘업자는 실제로 매춘부들에게 고액의 성급금과 그 이상의 급여를 줬고 여성들이 저축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업주가 그들을 대신해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문옥주 할머니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문옥주 할머니가 회고록에서 장교들의 술자리에서 춤이나 노래를 선보이고 받은 팁을 군사 우편 저금 계좌에 저축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군 신문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달 300엔에서 1,500엔의 수입을 올렸으나 가불금 때문에 총 매상의 50에서 60%는 위안소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증언된 바 있습니다. 업자들이 식대, 물품 대금 등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떼어갔기 때문이죠. 해당 보고서는 1944년 8월 버마 전선에 투입된 일본군과 함께 도피하던 중 미국의 포로가 된 한국인 위안부 2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50%는 받지 않았느냐? 사실과 다릅니다. 문옥주 할머니의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먼저 문 할머니가 벌어들인 돈이란 당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또 지급된 돈은 일본 화폐가 아닌 군표로 N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패전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문 할머니는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저축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199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것 같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